2020년도 첫 번째 1월 월간 김성민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달 저희가 이슈 키워드로 선정한 거는 연금저축이에요. 지금 아마 전부 다 연말정산 진행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어에도 연금저축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은행이나 어디 또 뭐 통장 만들러 가면은 자꾸 연금저축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래서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연금저축이 뭐냐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의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말이 많죠. 네, 길어요. 그죠?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품들 중에서 연말정산할 때 또는 소득신고할 때 세액 공제, 즉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전부 다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 이 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어떤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뭔지를 한번 알아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들, 장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가 연말정산 소득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년에 400만 원 한도고요. 16.5% 또는 13.2%, 즉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13.2%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요. 두 번째, 연금저축은 상품별. 아까 제가 상품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품별로 기관 이전이라는 게 가능해요. 즉 뭐 펀드로 갔다가 보험으로 갔다가 신탁으로 갔다가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계시고 대부분 단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단점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중도 해지 시,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던 금액들을 환수를 당해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환수당한다기보다는 최근 5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액공제 받았던 것만 환수되면은 사실 뭐 우리가 혜택 받았던 거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기타 소득세 16.5%를 추가로 차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남는 금액을 지급해 주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해지하면 생각보다 원금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한번 해지를 해봤어요, 옛날에. 네, 40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원금 기준으로. 자, 두 번째는 만기 시나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즉 우리가 55세 또는 65세 정도가 됐는데 그때 연금으로 안 받고 나는 이거 목돈으로 그대로 받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해요. 이건 좀 억울하죠. 나는 만기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 돈 내가 한 번에 목돈으로 찾겠다는데 세금을 또 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연금저축에 들어갔던 금액들은 소득신고나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안 잡았던 건데 한 번에 목돈으로 찾으면 갑자기 어디서 큰 돈이 소득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타 소득세 16.5%를 차감하는 거예요. 즉 어쨌든 목돈으로 찾거나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16.5%를 뗀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나 만기가 돼서 나이가 차서 연금으로 받겠다 하면은 연금 소득세를 떼고 줘요. 이건 60대에 연금 수령하실 때는 5.5%, 70대는 4.4%, 80대에는 3.3%를 차감하고 지급을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절세 상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즉 세금을 절약하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절세 상품보다는 과세 이연, 즉 세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세금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세금을 또 내거든요.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거라서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연금저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연금저축 보험. 제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 보험사에서 운용을 하고 납입하는 돈, 우리가 내는 돈을 공시이율, 즉 보험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요. 두 번째, 연금저축 신탁. 이건 보통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요. 운용도 신탁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납입 금액을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 이거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낸 돈을 펀드로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종류별로 당연히 장단점들이 있겠죠. 첫 번째, 연금저축 보험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장점은 공시이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거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원래 연금저축 상품은 대부분 기간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종신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해요. 즉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연금저축 보험의 단점은 사업비 차감이 커요. 즉 우리가 내는 돈에서 작게는 5%, 많게는 한 7, 8% 정도를 수수료로 보험회사에서 떼고 적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 거는 똑같이 받겠지만 실제 적립되어서 쌓여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두 번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즉 금리가 인하 떨어지면은 공시이율,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이율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자 붙는 거 수익성이 되게 낮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보험은 이걸 유지를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공제 안 받을 건데 나 이거 이제 그만 내고 싶은데 해도 의무적으로 계속 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 가입을 약속한 그 기간까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계속 내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주의사항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연금저축 신탁 알아보면 장점은 채권에 투자를 해서 저위험, 위험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얘는 의무 납입이 아니에요. 자율 납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을 때 좀 더 내도 되고요. 내기 힘들 때는 안 내도 돼요. 그렇더라도 상품이 유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만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얘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즉 내가 이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한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연금저축 신탁 특성상 채권의 100%가 투자가 되거나 또는 90% 이상은 무조건 채권으로 투자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되는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네, 채권 특성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 장점은 어쨌든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나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다. 즉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다양한 펀드를 선택을 해서 변경이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낸 돈을 펀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펀드 여러 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투자한 그 금액, 연금저축으로 모아놓은 금액을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주식이 좋을 땐 주식형 펀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형 펀드, 미국이 좋을 땐 미국 주식형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유납입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돈을 안 내셔도 괜찮아요. 단점은 어쨌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나 시기에 따라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종류별로 장단점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내가 들어보고 내 기억에 남는 거,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또는 이 부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좀 좋은 선택,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선택하는 팁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가 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보다는 내 성향이 좀 더 수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냥 지켜가는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투자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펀드, 나는 안정적인 거 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특징에서 단점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는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저것 세금도 떼고 혜택 받았던 것도 뱉어내고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기본 납입 금액을 작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네,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 내려고 하면 좀 부담일 수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씩만 내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나머지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게 되면은 그때 목돈으로 한 번에 추가로 더 내셔도 돼요.
더 낸다고 아무도 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은 좀 작게 가져가시고 목돈이 생기거나 필요자금 같은 것들이 추가로 더 생기면은 그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은행이든 어디서든 자꾸 이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나 이거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 정도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가입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지하는 순간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선택하는 팁까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건 필수 상품이 아니에요. 자꾸 하라고 한다고, 아니면 주변에서 광고 많이 하고 누가 혜택 본다고 해서 내가 꼭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에 의한 상품이고, 특히나 이걸 가입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즉 내가 지금 월 단위로 저축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수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특히 회사 처음 들어가시거나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필수 상품이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해서 선택해라. 두 번째, 만약에 가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을 드려요. 연금저축 펀드를. 왜? 우리가 이 상품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최소 55세 또는 60세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나이가 30살이면 30년 가까이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공시 이율에 연동되는 것들보다는 투자 수익으로 수익을 장기간 추구를 하는 게 훨씬 수익성도 좋고, 장기간 가져갔을 때는 투자 손실 위험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납입의 자율성. 내가 나중에 못 낼 것 같다, 또는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거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인데 세액공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내가 버는 돈, 내가 내는 세금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세금 돌려받는다라고 하면은 좋아서 막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차피 내가 낸 세금에서 좀 더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상품보다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낸 세금 다시 또 내야 돼요. 내가 돌려받은 세금 다시 또 내야 돼요.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았던 세금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자, 상품 이름이 연금저축이잖아요. 주 목적은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기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연금이라는 거에 좀 더 충실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잘 몰라서 지금 계속 내고 계신 여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자분들 마찬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가 되면 소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안 내도 돼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혜택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속 내고 계신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살림할 때 10만 원, 20만 원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 되게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소득이 끊어져서 나는 이거 안 내고 싶을 때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첫 번째,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감액이 가능해요. 네, 회사나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5만 원까지 줄여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줄여서 유지를 하시거나, 또는 아까 전에 세 가지 상품 중에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얘네는 어떻다? 납입이 자율이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고 계신 분들은 기관 이전을 해서 신탁이나 펀드로 내 연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내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 소득이 없는데 혜택 보는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내고 계신 분들은 의무 납입을 없앨 수 있게끔 꼭 기관 이전을 활용을 해서 유지를 하셔라. 자, 그리고 그렇게 기관 이전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돈을 벌게 됐을 때 그때 거기다가 다시 내면 돼요.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혜택 안 보니까 그냥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내시는 것보다는 기간 이전을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관련해서 나는 이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월간 김성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0년 2월 다음 달 월간 김성민으로 돌아오겠습니다.